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이석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요약적으로 말하자면 내란 음모 무죄, 내란 선동 유죄가 그 핵심인데요. 내란 음모가 무죄가 나오면서 아로의 실체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회합 참석자들이 아로에 언제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는데요. 이를 두고 헌재의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해서 아로의 실체가 없다기보다는 아로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아로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아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의 차이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또 헌재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판단을 내린 만큼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다시금 그 통단 세력이 힘을 얻기는 힘들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번 판결을 아전인수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중국 어선과 상선이 충돌해서 현재 10명이 실종된 상태라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금요일 불금인데 네. 또 막 속보를 들으니까 사고가 있네요. 근데 진짜 이 별일이 없이 다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근데 그렇게 바랍니다. 이 바다에서 온도가 제일 낮을 때가 2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빨리 좀 어떻게 구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시간도 문제죠. 그렇죠. 네.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오늘 카피는요. 이게 뭐 청취자 여러분 오늘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주말에 좀 푹 쉬셨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 두통입니다. 두통. 두통. 네. 두통. 머리 아픈 거. 네. 예? 예. 이번 주 오히려 날씨가 좀 푹하니까 저도 감기가 왔는데요. 그랬어요? 이게 뉴스들도 두통을 유발하고 있어서. 저 죄송한데 네. 조금만 떨어져 주세요. 아니 이미 한 사흘 걸려 있었는데. 그래요? 그럼 이제 말씀하시고요. 네. 네.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조금 전에 오프닝 멘트 말씀 주신 대로 네. 이석기 전 의원 3심 판결이 나왔죠. 예. 내란 선동 유죄, 내란 음모 무죄. 왜냐하면 아로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죠. 이것이 이유고요.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 2심 고등법원의 판결과 동일합니다. 판결이 끝나자 이석기 전 의원은 뭐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죽었다 이렇게 외치고 이제 들어갔는데요.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사법정의 죽었다라고 하려면 유죄에 대해서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니까 자꾸 의심을 받는 거예요. 사법부의 판단,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의 판단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죽었다 살았다 뭐 최후의 보루가 어떻게 되다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연 이 사람들이 헌법에 대한 어떤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고 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 없게끔 스스로 자꾸 만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이석기 의원은 9년형이 확정돼서 예. 이변이 없는 한 9년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됐고요. 예.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통합진보당 세력이나 예. 혹은 뭐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뭐 배지를 달았던 분들 모두 이 제도권 정치를 다시 시작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제도를 네. 인정해야지. 그렇죠. 제도권적. 헌법은 뭐가 죽었다 그랬죠? 사법정의. 사법정의. 네.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무슨.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논란이 남아요. 국민적인 시각에서 예.
이런 질문이 어제부터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예. 아로는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그래서 저도 황교안 법무장관께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로가 법적으로 대한민국 사회 내에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까? 아닙니까? 이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법리적인 설명은 교수님이 다 해주셔서 예. 저는 그게 뭐 상치가 되거나 배치가 되거나 그렇지는 충돌한다고 않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예, 않는데 예. 당장 이제 문제는 이후에 또 관련 공안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 예. 주로 이제 이 청소 용역업체 하청 주는 과정에서 자금이 아로로 흘러 들어갔다. 뭐 이런 이제 또 고소고발이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로가 없는데 무슨 아로로 흘러 들어가냐? 아로가 없다라는 건 네.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이. 맞습니다. 아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아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할 수 있는 증거가 근데 부족하다. 이게 지난번에 이제 종북 논란하고 비슷한데요. 네. 종북이라고 누군가를 낙인 찍어서 말하면 명예훼손이 돼서 그쵸. 왜 이제 돈을 물어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했잖아요. 이번 경우도 사실 아로 내라는 대해서는 그럼 아로로 의심받는 사람들은 이제 대법 판결문을 그냥 이 등기 열람하면 무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법적 근거로 활용해서 아로로 몰린 사람이 이게 무고를 위한 역공격으로 또 쓸 수도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저는 아로를 있다 없다를 판단은 유보한 거라고 봐요. 대법원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없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이 딱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런 이제 해석의 여지로 남겨버리니까 저는 이제 이게 혼란이라고 증거의 보는 문제죠. 것이. 해석의 여지보단.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있다라고 하려면 증거를 찾아와라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항상 공격자와 근데 방어자가 없다라고 있을 때. 얘기를 네. 하더라도 증거를 찾아와라. 그럼 없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 그건 맞죠? 누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하느냐에 이제 공방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아예 무죄거나 아예 유죄거나 아니라 이제 부분 유죄, 부분 무죄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이 아로 문제가 또 이제 거론이 되는 경우 지난해 이제 헌재 판결과 대법 판결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인용하느냐의 입장에 따라서 이 문제는 또 끊임없이 아주 복잡한 논쟁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남는 거죠. 이게요. 제가 어제 법조계 인사 얘기를 들어봤는데 법원은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심증은 이 사람이 분명히 살인을 한 것 같은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런 네. 경우가 이제 또 종종 있으니까. 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이 헌재는 민사적 방식이다. 프로세스가 다르다고 하지만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또 누군가가 그럼 헌재는 증거주의가 아닌가 보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헌재는 민사기 때문에 그거는 다르죠. 형사 프로세스하고. 그리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최고 수준의 판단기관은 헌재와 대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게 사실 이렇게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법원 법조계의 시각도 뭐 헌재가 성급했다라는 얘기가 성립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헌재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헌재는 당연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조계 지배적인 시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는 아로가 있다. 이 대법원은 아로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이 차이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두통은 발생합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기로 하죠, 뭐. 예. 근데 이것뿐이 아니라 예. 지금 이제 문제는 또 이제 이 연말 정산 문제. 난 그게 뭐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번 주 내내 계속 바뀌었기 예. 때문에 그럼 이제 화요일만 해도 올해는 그냥 이거 맞아야 되는 거냐, 세각폭탄. 그럼 이제 내년에나 검토하겠다는 거냐였다가 수요일 날 이제 당정 긴급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소급 적용하는 걸로 확정이 됐죠. 예. 그래서 5월에 연말 재정산을 또 해야 돼서 2월에 연말 정산, 5월에 연중 재정산. 이게 두 번을 이제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 공지 항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숙제가 남아있는 게 4월 국회에서 그럼 또 개정안을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와 여당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지만 야당의 입장에선 이것을 지금 어떻게 전환해 가고 있냐 하면 결국은 복지와 증세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증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됐다. 이게 증세론으로 또 확전되고 있어서 이게 정부가 원하는 흐름은 아니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결국 이제 이 원인 제공은 정부가 했다고 봅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죠. 2013년 이제 세제 개편안이 혼란스러웠고 이게 한국 납세자 연맹은요. 예. 모든 자료를 공개해라. 추계 자료라고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주먹국으로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별로 체감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폭탄 맞은 기분이다. 그렇다면은 기재부가 이 추계자를 다 공개하고 공개를 하지 않으면 고발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기재부가 아마 추계자료 공개하면요. 시뮬레이션 제대로 안 한 게 드러날 것 같거든요. 이게 추정입니다만.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연말 정산 문제 이게 증세냐 아니냐를 가지고는 또 이 여권 내에서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 당대표는 이정현 최고위원한테 아니 더 많이 세금을 떼어갔다고 느끼면 국민이 느끼면 증세지 증세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왜 면피를 하느냐 이런 또 일갈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럼요. 많이 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힘든 거죠. 근데 진짜 너무 복잡해가지고 네. 그리고 많이 저는 걱정인 게 5월 달에 황금 대상자가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은 네. 5월 달에 다시 한번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것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여론이 안 좋으면 법도 소급 적용하느냐. 그렇죠. 이거 어떡할 겁니까 나중에. 그렇죠. 이거는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소급 적용은 그게 진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기 전에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소급적을 자꾸 해버리면은 대충 법 만들고 나중에 또 소급적에서 맞습니다. 고쳐주면 되지. 이러면 법에 있어서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지난해에 소급 적용되는 입법이 하나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게 전두환 추징법입니다. 네. 전두환 추징금을 이제 받기 위한 특별법인데 그런 경우는 역사적으로 한 대상에 대해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으니 지금이라도 법을 만들어서 일가 친척의 재산 다 소급해서 이제 뺏어와야 한다. 이런 거라 국민적으로 인기가 높았다고요. 근데 이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5천만 명이 넘는 인구 중에 네. 경제활동 인구 최소한 3천만 명 정도 대상으로 소급 입법이 된다고 하니 그럼 이게 지금 일단은 어제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먹통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내 세금이 제대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여러 가지 정부가 좀 직면한 문제들이 큰데요. 참 네. 여러 가지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으면서 헤어질까요? 네. 오늘 머리가 아파서 예. 병을 들였으니 약을 드리는데 90년대 이게 명가요입니다. 거리 부르는 아스피린. 아스피린. 들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아스피린 타이레놀이 아니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롱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효주입니다. 초보 운전자도 베테랑 운전자도 타이어 정비만 생각해도 갑갑해지는 건 마찬가지. 이젠 T스테이션에서 스마트 케어 받으세요. 디테일하고 투명한 전기로 마음까지 케어해주니까.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쉐보레 고객님,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한 해 자동차 보험료도 꼭 받아가세요. 지금 쉐보레를 구입하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부 차종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구 통합진보당 이석기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최종 선고가 있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1심과 2심을 거쳐서 마지막 판결이 바로 어제 내려진 건데요. 1심에서는 이석기 전 의원이 아로라는 조직의 총책으로 판단하고 내란 음모를 인정을 했는데요. 반대로 2심에서는 아로의 존재에 대한 있다 없다 이 존재에 대한 것이 불명확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무죄 그리고 내란 선정죄를 인정을 했었죠. 자, 근데 대법원 최종심에서 역시 2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음모 무죄, 내란 선동은 유죄 이렇게 최종 선고를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관련 내용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내란 음모죄를 무죄로 판결 내리는 것은 대단히 신중한 법 적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내란 선동으로 이제 9년형을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 예. 이 내란 음모가 이제 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내란 선동을 인정한 부분은 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가. 예. 실제 이 내란 어떤 실행의 구체성과 이제 위험성의 정도가 이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서, 결국에 이제 내란 음모하기로 합의된 바는 없지만은 이석기 의원 등이 선동을 했다라는 건데, 그 선동이 저는 이제 그 자체는 나쁜 행위이고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한 지방의 폭동을 야기할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대법관 소수 의견, 세 분의 소수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 아로의 실체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내란 음모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네네. 어제 대법원 판결이 아로의 실체가 없다. 이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로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증거가 부족해서 알 수 없다. 이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 뭔가면 이제 이 형사재판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없는 겁니다. 아, 증거가 없으면 없는 거다? 예. 그러니까 아하. 이제 없다라는 것이 이제 거기도 보면은 이제 의심은 있는 것으로 의심은 되는데. 그렇죠. 심증은인데 물증이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있다라고 할 이제 뚜렷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 못했기 때문에 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없는 거고 그 대목은 무죄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로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은 헌법재판소의 이번에 정당 해산 판결의 그 내용의 대부분이 당의 행위보다는 해산 대상은 당이지만 해산돼야 되는 이유는 당의 주도 세력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모든 행위가 이제 이석기 의원과 그 주도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저질러진 행위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아로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주도 세력을 인정했는데 이 대법원 판결에는 아로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형태의 어떤 주도 세력도 인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두 기관의 사법기구의 그 판결이 이렇게 부닥치는 대목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리스타 수도원에서의 그 회합의 성격에 대해서도
어제 대법원 판결은 이제 그냥 그 내란 행위와 관련된 내란 행위로 볼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 추상적인 수준의 논의를 한 회합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실행을 준비하거나 계획한 건 아니다. 그래서 내란 음모는 아니다라는 건데 실행을 위한 회합이었다라고 헌법재판소는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두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 사실 제가 볼 때는 만일 어제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고 한 달 후에 헌법재판소 해산 그 심판이 있었다면 헌법재판소가 해산 판결 내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판단을 내린 만큼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렇죠. 예,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해명은 하고 있는데 예. 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구체적인 이 마리터 수도원에서 있었던 지금 내란 음모 사건으로 기소까지 되었던 이 사건 그 회합에서 오간 얘기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명백히 다르다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면 그 김희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명의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분이 주도 세력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이 바로 이 대법원에 오면은 다 수설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지금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지금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도 사실은 없어요. 예. 그냥 두 기관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대로 법의 결론의 심판의 효력이 이제 발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 되는 거죠. 그러면은 노 대표님, 지금 일전에 노 대표께서 내란 음모가 아니라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노회찬 대표께서 하지 않으셨어요? 네네. 그죠? 그렇다면은 어제의 이 판결의 의미와 결합해서 생각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저는 이 내란 음모나 또는 내란 선동으로 사법 처리하기에는 법률적으로 이렇게 실체적 진실과 법률과의 괴리가 있다. 그래서 사법 처리, 그 두 죄목으로 사법 처리하는 거는 저는, 수용하기 어렵지만, 그러면 그날 발언한 내용은 다 아무 문제가 없는 발언이냐. 그게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그날이 거죠. 아로 모임했을 때 그날 말씀하시는 거죠? 마리터 수도원에서 그 발언은 저는 이제 사법적인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이거는 엄중하게 책임져야 될 잘못된 발언이라는 거고. 예. 예, 그걸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정치인의 발언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인데, 이걸 내란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뻥튀기해서 이 죄를 묻는 게 아닌가. 예. 이제 그걸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노 대표님. 네. 지금 이런 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통진당 세력들이, 구통진당 세력들이 4.15 재보선에 다시 출마를 할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아마 제가 그렇게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형식적으로 보자면 그분들이 이제 여전히 법률적으로는 피선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출마할 이 법률적 자격은 있는 것이죠. 물론 전혀 그런 문제가 없죠. 또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사실 봅니다. 예. 예, 이제 봅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저는 정치적으로는 법률적으로 저는 해산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지만 정치적으로는 통합진보당은 그간의 어떤 노선이나 활동 방식이나 또는 당 조직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깊은 어떤 성찰과 예. 새로운 어떤 그런 자숙이 필요하다. 예,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저는 그건 강력히 그렇게 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치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움직임인데 지금 이제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고문이 이 탈당을 해서 국민모임과 손을 잡아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진보계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으로서 우리 노회찬 대표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예, 기성정치, 야당, 새정치연합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렇게 규모는 많이 다릅니다만, 진보정당도,
이 현재의 어떤 그 시국을 이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세력으로 이렇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뭐 좀 그런 문제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저는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새 정치에 대한 욕구가 여기저기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보여지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창당 때부터 진보 대통합 이걸 이제 주창을 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 진보 세력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정의당은 아마 계속 나아갈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논의를 좀 지켜보고자 합니다. 근데요, 물론 노회찬 대표나 심상정 대표께서는 우리나라 진보에 있어서의 진짜 참 길을 걷는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근데 솔직히 정의당 내에는 심상정 대표나 노회찬 대표와 같은 분들 말고 네네. 국민 참여 단계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국민 참여 단계를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정동영 전 고문이 사실 이 친노하고 조금 이게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이거 친노하고 이렇게 아주 먼 사람이 정동영 전 고문인데 이분이 만드는 정당하고 이게 같이 하기 좀 껄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솔직한 얘기로. 예? 정의당이 그런 국민 참여 단계도 있고 또 다른 데서 이렇게 활동하다 오신 분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로 섞인 하나의 시냇물입니다. 하나의 시냇물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계곡에서 왔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물을 갖다가 분리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아니고 그리고 이 진보정당 제대로 된 좀 진보정당을 국민들 앞에 이렇게 내세우겠다는 저희들의 어떤 좀 사명감은 그런 그 과거의 여러 어떤 그런 걸 다 이미 넘어선 상태가 아닌가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친노였나 반노였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해나가고자 하는 정치가 어떤 정치고 만들고자 하는 당이 어떤 성격의 진보정당인지 또는 어떤 성격의 야당인지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점검해보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근데 말이에요. 만일 정동영 전 고문이 생각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보다는 좀 더 왼쪽에 진보적이지만 정의당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그 중간 단계라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예, 제가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예. 바로 그런 문제식도 당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새로운 진보 정당 또는 새로운 정당이라는 얘기만 나왔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당을 어떤 분들이 만들려고 하는지 또 누구와 함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나눠진 상태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화가 필요하다. 그럼요. 그 옛날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당 이것이 진정한 길을 걷기 위해선 예를 들면 선거연대까지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또 다른 합당이나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도 사실 그렇습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도 저기 강 건너에 있는 당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정의당은 누구와 그 개방적인 자세를 임하겠다는 생각은 창당 때부터 밝힌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진보대 통합의 길로 나가겠다고 했지만 또 기본적으로는 진보 정당의 길을 걷겠다라는 생각이 또 그 바탕에는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과는 여러 좀 깊은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또 그렇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이 야당으로서 또 서로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되거나 연대해야 될 당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유연하게 대응을 해 나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유연하게 대응한다라는 건 진짜 필요에 따라서 합당하려면 합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죠. 아니요, 근데 그 판단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곤란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그 당의 정체성이라거나 여러 이 어떤 정당이라는 게 그때 조금
서로 호감을 갖고 있어서 합치고 뭐 좀 실질적으로 헤어지고 이렇게 반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항상 염두, 예. 당을 합하는 것은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일이고 또 그런 일에 과거에 실패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예. 오늘의 그 진보정당이 상당히 위축된 면도 사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항상 가능성은 열려 있는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된다. 모든 당과. 그죠? 그렇게. 네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저녁에 유럽 쪽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네네. 요새는 그 회의만 열리면 인쇄소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야, 이제 또 찍어내는구나. 뭐, 일본, 예. 미국은 이제 축소합니다만. 그렇죠. 이제 유럽, 뭐, 계속 돈 찍어내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언젠간 그 대가를 치러야 될 텐데 말입니다. 예. 어젯밤이었죠. 이 유로존의 중앙은행, ECB, 유럽 중앙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통화정책회의가 열렸는데, 그동안 이제 시중에서 또 한간에서 계속 떠돌던 유로화 양적 완화, OMT, 무제한 국채매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규모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요, 매달 600억 유로의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쨌든 시중에 채권을 사들여서 그만큼 돈을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75조 원 되는데요. 네.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실시해서 1조 1,400유로, 한 1,300조가 넘죠. 이 돈을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풀겠다. 밝혔습니다. 예. 한간 원래는 한 5천억 유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1조 유로가 넘는 돈을 풀면서 뭐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다 급등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상보다도 제 예상보다도 많은 돈이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매입 대사, 그러니까 국채를 사들이고 돈을 찍는데 이 채권이 국채, 비교적 안전한 국채뿐만이 아니라 민간 영역의 채권, 뭐 회사채라든가 부동산 관련된 모기지 담보채라든가도 함께 포함시키겠다. 뭐 이것도 굉장히 또 긍정적이었었고요. 예. 관련해서 이제 이 채권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험은 유럽 중앙은행과 각국 중앙은행에서 한 20% 정도를 껴안겠다. 이런 계획을 함께 밝혔고, 더 중요한 거는 내년 9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도 인플레이션율이 2%가 안 된다면은 찍어내겠다. 유동성 공급에 나서겠다까지 이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하여간 경기 살리려고 우리는 할 거 다 할 거야. 뭐 이렇게 확신을 주는 연설을 하면서 예. 어쨌든 유럽 증시, 미국 증시 힘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양적 완화는 축소되지 않습니까? 달러 그렇죠. 찍어내기 이제 그만하고 돈 걷어들이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6월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상하고 이제 이 유로화의 돈 찍어내기. 이걸 합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톤 터치죠, 바톤 터치. 바톤 터치인데 우리 입장에서요. 그렇죠. 우리 한국 증시도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미국이 6월 달쯤에는 금리 올릴 거야 이러면서 좀 심리적으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공백기에 이제는 유로화라는 것도 미국 달러만큼은 아니지만 뭐 세계 중요한 결제 통화 아니겠습니까? 예. 이 유로화를 또 이 정도로 1조 1,300조 원 하나로 이렇게 푼다고 하니까 한국 투자자들도 이제 달러가 빠지더라도 그 사이에 유로화가 대체해 주겠구나. 예. 유로화 유동성이 빠지면서 뭐 신흥국에도 돈이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기재부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국도 달러가 풀면서 어쨌든 뭐 평가는 엇갈리지만 경기는 살렸다고 하니까 유로존도 유로화 풀어가지고 경기가 살아가면은 또 이래저래 우리도 좋을 것 같고. 예. 지금 또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유로화를 이렇게 찍어내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로화가 약세로 지금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 미국은 수출 가격,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도 금리 인상을 좀 늦출래 미국도 이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래저래 좀 긍정적인 호재 분석이 많은데 실은 저는 오늘 우리 한국 증시는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유로화를 찍어냈다는 건 상대적으로 워낙 강세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평가인데 세계 경제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경기 부양을 한다는 의도 자체를 긍정적으로는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서울에서 임대료 상승 빅3가 공개가 됐는데 요 얘기 좀 해주시죠. 홍대 입구, 건대 입구, 용산구, 이태원이고요. 대학 입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
홍대 입구가 연평균 17.2%, 건대 입구가 15.9%, 이태원 상권이 14.1%. 임대료 상승률입니다. 임대료가 높은 곳,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높은 곳이 아니라 상승률이 이렇게 높았다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왜 강남은 없지 할 텐데요. 이게 의외입니다. 강남은 오히려 임대료 상승폭은 한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됐고, 오히려 종로통이라고 하는 종로 3가 5가는 또 하락 추세여서 요즘을 보면 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몰리는데 막 건대 입구라든가 홍대 입구 아기자기한 쪽에서 많이 좀 임대료들이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면도기가 있습니다. 곡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곡면에 완벽하게 밀착되거나 플렉스볼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퓨전 프로글라이드. 턱선을 따라 반응하는 질레트 최적의 밀착면도. 지금 프로글라이드를 검색해보세요. 질레트.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다.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죠.